반갑습니다. 강튜브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강원 대 대전. 강원FC는 이번 시즌 고밀도 전방 압박 시스템과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를 핵심 엔진으로 가동하며 리그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홈 구장에서 가동되는 능동적 점유 알고리즘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높은 지점에서 차단하여 즉각적인 타격으로 연결하는 공격 가속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비록 최근 무승부가 잦아지며 화력 집중 순도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 라운드 주축 자원들의 로테이션을 통해 에너지 레벨 알고리즘을 재충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압박 그리드를 촘촘히 설정하고 상대의 불안한 측면 배후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수직 전환 시스템으로 승점 3점을 정조준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현재 안정적인 로우 블록 기반의 지연 방어 시스템과 기습적인 카운터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통해 리그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특징은 최근 배구 전환을 통해 강화된 이중 방어 네트워크의 내구력입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최근 원정 경기 실점 억제 지표는 시즌 초반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대의 공격을 받아낸 뒤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배급하는 역습 전개 알고리즘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번 원정은 강원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유연한 탈압박 네트워크로 무력화하고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단 한 번의 패스로 해체하는 공간 타격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승점 확보를 노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14라운드는 강원의 파상적 압박 지배 시스템과 대전의 실리적 역습 저항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강원의 박스 안타격 정밀도가 대전의 촘촘한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균열시키느냐가 관건이나 양 팀의 최근 흐름과 지난 맞대결에서의 상성을 고려할 때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두 번째 경기, 광주FC 대 FC서울. 광주FC는 이번 시즌 시스템적 불균형으로 인해 리그 최하위까지 밀려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결함은 방어 네트워크의 완전한 붕괴로 현재까지 32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내 가장 취약한 수비 지표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대전전 0대5 대패에 이어 강원전에서도 득점 없이 비기며 화력 집중 알고리즘 역시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압박 그리드를 재설정하고 상대의 지배 시스템의 균열을 내기 위한 고강도 압박 네트워크를 가동하겠지만 최근 노출된 후반전 집중력 과부하는 여전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서울은 현재 압도적인 점유 지배 시스템과 정밀한 화력 타격 알고리즘을 통해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강점은 13경기에서 24골을 몰아친 공격 가속도와 단 11실점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인 견고한 수비 그리드입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원정 경기 승률 지표 역시 리그 최상위권이며 상대의 빌드업 실책을 즉각적으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수직 전환 시스템이 완벽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은 상대를 압박 그리드에 가둔 채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광주의 허술한 배후 공간을 정교하게 해체하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14라운드는 광주의 생존을 향한 저항 시스템과 서울의 선두 수성을 위한 지배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서울의 박스 안타격 정밀도가 광주의 붕괴된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균열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었던 서울의 시스템적 상성과 최근 양팀의 극명한 흐름 차이를 고려할 때 FC 서울의 승리는 물론 완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오버. 세 번째 경기, 인천 대 포항. 인천 유나이티드는 현재 조직적인 로우 블록 시스템과 고효율 카운터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통해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강점은 안방에서 가동되는 방어 네트워크의 견고함으로 지난 라운드 김천전 승리를 포함해 최근 수비 그리드의 안정감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점유를 유도한 뒤 배후 공간을 단숨에 타격하는 역습 가속도 알고리즘은 리그 내에서도 매우 위협적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비 라인을 촘촘히 설정하고 상대의 빌드업 실책을 즉각적인 득점으로 연결하는 실리적 파괴 시스템으로 승점 3점을 노립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현재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기반의 지배 시스템과 정밀한 패스 네트워크를 핵심 엔진으로 가동하며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특징은 적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간 창출 알고리즘으로 직전 대전전 승리를 통해 화력 집중 시스템의 보궐력을 증명했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중원 점유율 지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기적인 스위칭 공격 네트워크는 상대의 수비 그리드에 지속적인 부하를 줍니다. 이번 원정은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질식 수비를 해체하기 위한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14라운드는 인천의 질식 저항 시스템과 포항의 정교한 해체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포항의 최전방 타격 정밀도가 인천의 이중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균열시키느냐가 관건이나 최근 양팀의 수비 지표와 홈팀 인천의 끈질긴 저항력을 고려할 때 홈 2점을 살린 인천의 한 점 차 신승이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멤버방 입장하셔서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레반테.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안방 중심의 고화력 지배 시스템과 안정적인 점유 기반의 해체 알고리즘을 통해 리그 6위라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홈 구장에서 가동되는 다각도 공격 가속도로 평균 5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 그리드에 가두는 운영에 능숙합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 보여준 최전방 타격 정밀도는 리그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스 네트워크의 유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 경기는 안방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경기 초반부터 화력을 집중하고 상대의 느린 수비 복원 속도를 공략하는 공간 해체 시스템으로 승점 3점을 정조준합니다. 레반테는 현재 시스템적 과부하로 인해 리그 19위까지 추락하며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이들의 가장 큰 결함은 방어 네트워크의 만성적 균열로 경기당 평균 1.7실점을 허용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수비 그리드 응집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절박함을 바탕으로 한 역습 가속도 알고리즘이 간헐적인 득점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정에서의 방어 보골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원정은 최후방 블록을 극단적으로 촘촘히 설정하는 지연 저항 시스템을 가동하며 상대의 빌드업 실책을 노리는 단발성 타격 알고리즘으로 이변을 노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36라운드는 셀타 비고의 능동적 지배 시스템과 레반테의 절박한 저항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셀타 비고의 박스 안해체 정밀도가 레반테의 허술한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무력화하느냐가 관건이나 객관적인 시스템의 완성도와 홈 이점을 고려할 때 셀타 비고의 승리가 무게가 믿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언더.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엘체. 레알 베티스는 점유 기반의 고정밀 타격 시스템을 가동하며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홈 구장에서 가동되는 다각도 빌드업 알고리즘으로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정교하게 해체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한 방어 네트워크의 일시적 과부하가 발생했으나 안방에서는 평균 1.5골 이상의 화력 집중 순도를 유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6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 그리드에 가두고 측면 배우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공간 해체 시스템으로 승점 3점을 정조준합니다. 엘체는 실리적인 저항 시스템과 기습적인 카운터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특징은 상대의 공세를 촘촘한 이중 방어 네트워크로 지연시킨 뒤 볼 탈취 즉시 직선적으로 전개되는 수직 전환 가속도입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원정 경기 방어 그리드는 다소 불안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5경기에서 보여준 득점 알고리즘의 유효성은 이들의 시스템이 시즌 막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 원정은 최후방 블록을 촘촘히 설정하여 상대의 정밀 타격을 지연시키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물리적 타격 알고리즘을 통해 효율적으로 승점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36라운드는 레알 베티스의 능동적 지배 시스템과 엘체의 역습 기반 저항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베티스의 박스 안해체 정밀도가 엘체의 6탄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무력화하느냐가 관건이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향한 베티스의 강력한 동기부여와 홈 이점을 고려할 때 레알 베티스의 승리가 무게감 있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여섯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미들즈브러.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높은 점유율 기반의 지배 시스템과 고정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리그 4위에 올랐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홈 구장에서 가동되는 다각도 빌드업 알고리즘으로 안방에서는 평균 6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 그리드에 완벽히 가두는 운영을 선보입니다. 1차전 원정에서 철저히 방어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집중하며 실점 없이 버틴 이들은 이번 2차전에서 홈팬들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공격 가속도를 극대화하고 상대의 촘촘한 블록을 해체하는 공간 창출 시스템으로 승리를 정조준합니다. 미들즈브러 FC는 현재 공격적 압박 시스템과 수직적 타격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가동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특징은 1차전에서도 증명되었듯 상대의 실책을 유도한 뒤 즉각적으로 화력을 투사하는 카운터 트랜지션 알고리즘입니다.
비록 1차전에서 20개 이상의 슈팅을 퍼붓고도 결정력 알고리즘의 오작동으로 득점에 실패했으나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어 그리드의 응집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원정은 사우스햄튼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이용하는 공간 타격 시스템을 가동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실리적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준결승 2차전은 사우스햄튼의 지배적 해체 시스템과 미들즈브러의 기습적 타격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전술적으로는 홈팀 사우스햄튼이 점유율을 압도하며 경기를 설계하겠지만 미들즈브러 특유의 고강도 압박 그리드는 사우스햄튼의 빌드업 시스템에 상당한 전술적 부하를 줄 것입니다. 결국 사우스햄튼의 박스 안타격 정밀도가 미들즈브러의 이중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무력화하느냐가 관건이나 홈에서의 강력한 지배 지표와 시스템적 안정감을 고려할 때 사우스햄튼의 한 점 차 신승이 전망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오버. 7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안방 특화형 압박 저항 시스템과 물리적 타격 기반의 직선적 알고리즘을 통해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상 드러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홈 구장 엘사다르에서 가동되는 고밀도 수비 그리드로 상대의 점유율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이중 방어 네트워크 응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비록 최근 레반테전에서 방어 복원 시스템의 일시적 과부하를 노출하며 주춤했으나 안방에서는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지연 저항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의 강력한 물리적 충돌을 통해 상대의 패스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타격 시스템으로 이변을 노릴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실리적 지배 시스템과 고정밀 카운터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가동하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적 강점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한 뒤 즉각적으로 전개되는 수직 전환 가속도입니다. 데이터상 나타난 최근 원정 경기 방어 그리드는 리그 최상위권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볼 취득 이후의 공간 해체 알고리즘은 시즌 막판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전 셀타 비고전에서 화력 집중 순도의 저하로 고전했으나 이번 원정은 촘촘한 수비 블록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고 간결한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오사수나의 배후를 정밀 타격하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36라운드는 오사수나의 안방 요새화 시스템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정밀 역습 지배 시스템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환 가속도가 오사수나의 이중 방어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기에 균열시키느냐가 관건이나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아틀레티코의 탄탄한 방어 지표를 고려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무게감 있게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